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여전히 킬링필드의 비극일 것입니다. 킬링필드란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공산혁명을 통해 캄보디아 사회를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 중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뜻하는데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는 최근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에는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으며 실제로 2023년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제 순위에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 중하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5억 3천만 달러에 이르며 1인당 GDP도 1998년 269달러에서 600%나 상승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어떻게 20여 년 만에 국민소득 600% 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자본 덕분입니다. 중국 돈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인구 1900만 명의 캄보디아 경제 전체가 고공행진에 들어선 것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최고 100만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 돈이 얼마나 몰려들었을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 내 중국 투자액은 23억 달러에 달합니다. 1인당 GDP도 1998년 269달러에서 600%나 상승했다고 하지만 600% 소득 성장은 캄보디아인들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캄보디아에 투자한 중국인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푸놈펜의 기적이라 불리는 캄보디아 경제 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중국인인데도 통계로 보면 캄보디아인들의 생활이 향상된 듯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100만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뿌리는 돈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권력 기반을 유지해온 훈센 총리와 함께 중국 자본이 캄보디아를 잠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투자의 핵심은 세계 어디서나 그렇듯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랬듯이 일단 도로를 놔주고 항만을 지어주고 수도에는 초고층 건물을 지어줍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도로에서부터 항만과 공항, 심지어 초대형 스포츠센터에 이르는 모든 인프라가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13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해 푸놈펜에서 베트남 인접 국경도시 바베트까지의 135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건설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한 감리와 유지, 보수가 더 중요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중국의 부실공사, 부실관리의 폐해가 캄보디아에서도 드러난다면 중국은 이곳에서조차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실공사는 벌써부터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중국 업체가 신축 중이던 7층 건물이 붕괴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28명의 사망자와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사건과 관련된 중국인 3명과 현지인 지주 1명을 기소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중국 업체가 신축 중이던 해당 7층짜리 건물은 캄보디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례에 걸친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중국 업체의 무허가 시공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내에선 중국인 건물주와 업체들이 부실 공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불같이 일었고 캄보디아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호소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 역시 이 같은 규모의 건설 현장 사고를 본 적이 없다며 해당 지역의 모든 건축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시,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했는데요. 주 캄보디아 중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약 1억 1,5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부랴부랴 희생자들을 위로하려고 했으나 중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사고 현장 수습 지원에 나서면서 반중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 사고가 중국의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도로와 카지노 건설 등 건설을 통해 캄보디아에 돈을 뿌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20여 년 만에 소득 600% 성장이라는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경제발전 수익금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중국 자본과 중국 인프라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중국권 나라와 순전히 캄보디아 자본과 의식주에 의존하면서 생활하는 캄보디아권 나라 두 권역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합니다.
수도 프놈펜에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있는데 주변이 전부 중국인이고 중국 음식점 천지에다 중국인 생활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통화입니다. 차이나타운인데도 통화의 중심은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캄보디아 돈이나 중국 위안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수도 프놈펜의 물가는 엄청납니다. 음식은 최하 5달러에서 시작하고 콜라와 캔 맥주 하나에 3달러, 350ml 물 하나에 1.5달러, 인스턴트 라면 5달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가격을 묻지도 않고 곧바로 구입합니다. 그러나 중국권에서 벗어나 캄보디아권으로 가보면 가물치와 개구리가 대표적인 고가 음식 재료일 정도로 여전히 가난합니다. 5달러 정도면 국수, 콩나물, 캄보디아식 무조림, 계란 10개를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1인당 국민소득은 12,814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국인의 생활 수준은 캄보디아인에 비해 최하 7배 정도 높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부실공사, 부실투자로 돈을 벌어가는 중국인들이 늘고 상대적으로 캄보디아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늘어만 가면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23년 7월 23일 캄보디아의 선거가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면 훈센은 독재자입니다. 야당 지도자를 감금하고 비밀경찰을 통해 미디어와 정적을 감시했습니다. 덕분에 언론 자유도는 전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 있을 선거 역시 훈센이 주도하는 캄보디아 인민당 단독 2후보로 치러집니다. 제1야당 캔들라이트는 아예 2후보 등록도 못한 상태입니다. 훈센이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캔들라이트의 2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아예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훈센 총리는 중국의 자본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건설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기점으로 훈센 총리와 중국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 캄보디아 해군이 미군이 과거 기지 내에 설치해준 고속단정 정비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해군은 중소형 군함을 접안시키고 수리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고속단정 정비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기지 증축 자금 전액을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캄보디아는 이후 간헐적으로 기지에 정박하던 미국과 호주, 프랑스, 영국 해군 등의 공사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위성을 통해서 캄보디아 레암 해군 기지 안에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레암 기지 해안에 대형 바지선과 모래 준설선 2척이 바다를 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애초에 캄보디아 당국은 레암 해군 기지는 100톤급 예인선 등 중소형 군함만 입항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위성으로 관찰해보니 500톤 이상의 대형 함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에 미군은 캄보디아 측의 공사 의도와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캄보디아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캄보디아 레임 해군 기지를 중국의 거점 항만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의심했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도 레암 기지를 심해 항구로 만들면 대형 함선을 다수 보유한 중국 해군의 동남아시아 운용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중국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캄보디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 것인데요. 캄보디아와 미국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중국인 대량 유입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부실공사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좋지 않은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미중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에 중국 해군 기지까지 건설해버리면서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캄보디아는 애꿎은 전쟁터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7월 23일 5년 임기 총리를 선출하는 캄보디아 총선에 43년 장기 집권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런데 훈센 총리가 7월 총선 승리 후 올해 중으로 장남 훈 마넷에게 권력을 조기 이양할 것이라는 소문이 캄보디아 정가에 파다합니다. 캄보디아 정가에는 이미 장남의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차기 그림자 내각이 완성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훈센 총리에서 훈 마넷 장군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구도는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훈센 총리도 어느 정도 친한파로 알려져 있지만 장남인 훈 마넷은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과 사업을 추진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경제를 잠식해가는 중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한국은 캄보디아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